근데 이제 그 이전에 가족 관계가 싹 그렇게 원만치 않았던 가족은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지면 더 훨씬 더 예민해지죠.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중간에 중재자를 해서 역할을 좀 분담하는 거죠. 경제적인 여유는 네가 좀 있으니까, 그죠? 좀 부담을 하고.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은 못 해주지만 네가 좀 시간 내서 병원 모시고 가고 의사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은 좀 네가 하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이거 장기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들이 모시지만 계속해서 이 병이 길어지면 가족이 이제 도저히 감당을 못하죠. 몸과 마음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정말 여건이 허락되면 시설에 모시는 것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자녀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는 아내 되시는 분이 도저히 이제 나도 좀 힘들고 너희들한테도 도저히 생활이 막 엉망이 되고 하니까 시설에 모시는 걸 좀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근데 그래도 어떻게 그죠? 요양시설에 모시느냐, 자식이 있는데 그것도 부인이 있는데 타인의 시선, 이목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되면 꼼짝없이 한 분이 24시간 매입니다. 용변 볼 시간, 간단히 식사하거나 수면 청할 시간. 근데 주위에 돌아보면요, 친척도 좀 있고 요즘은 구청이나 보건소에 가게 되면 정말 내 사정을 정확하게 알리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외면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에요. 뭐 반찬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보건소를 가셔서 분명히 도움도 좀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환자분이 의식이 좀 돌아오시면 환자 본인도 감수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좀 야박한 얘기지만 정말 그 몫은 본인이 또 감당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시설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뭐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식들이 처음부터 의당 시설에 모시고 보내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만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화면에 어머니가 가장 힘드시잖아요. 어머니 마음 헤아려 드리는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미리미리 좀 대비하면 좋겠죠. 노후 준비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스스로 부양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은 절대 하지 마라. 고 선생님. 우리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과도한 자녀 지원이 어찌 보면 나중에 노후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노후 자금이 60세에 3억 정도 가지고 은퇴를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3억 정도니까 아우 괜찮다. 노후 잘 행복하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60대의 특징이 이렇게 자녀 지원을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방 돈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생활비를 150만 원씩 쓰면서 산다면 우리가 은행에 3억을 넣어놓고 있다가 150만 원씩 우리가 생활비로 쓴다면 언제 그 돈이 떨어질까요? 17년이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7세면은 돈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자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자, 근데 77세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의료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간병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나중에 자녀와 얼굴 붉힌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명치료도 되고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그래도 100세까지 플랜을 생각하시고 사실 그 60세, 50대, 60대 분들이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그때까지 쓸 자금이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자녀들과 상의하시면서 이렇게 은퇴 플랜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